네, 출란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신라에 대해서 이 번식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예를 신라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근데 굳이 이제 그 신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태극선이 됐던 천정이 됐던 뭐가 됐던 이 명명품이 국민 난초가 되는 건 그 속도가 너무 좀 빠르다.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우리 출란교실 배양 코너에도 그런 그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산에서 이 생강근이 이렇게 달려 있고 뿌리가 이렇게 한 두 가닥 난 이 서반 한 촉을 캐 왔어요. 그거를 좀 1년 정도 두고 봤는데 이제 올 봄에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올 봄에. 이거는 산채 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려면요. 이거 지금 몇 번을 받아야 됩니까?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보는 거니까 꽃을 본다고 보면 3년, 4년 갖고 되지 않고요. 한 6, 7년 정도 이렇게 길게 봐야 비로소 꽃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을 가지고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명을 하고 또 동시에 전시회도 내보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라도 꽃을 피워봤겠죠. 꽃을 피워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명명을 하고 누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 복륜 두화의 소심이 나오지 누가 알아요? 단엽 복륜이었는데. 그래서 꽃을 봤겠죠. 근데 뭐 안 봤다고 계산하더라도 등록된 시점, 어떤 분은 이제 1990년도에 산채가 됐다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있죠. 근데 이제 2007년에 그 명명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명명 시점부터 사실은 계산을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 이전의 내력은 왜 그러냐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구존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설화의 설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 말을 100% 어떻게 믿습니까? 90년도에 산채가 됐다, 뭐 어디 장흥에서 산채가 됐다, 고흥에서 산채가 됐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이죠.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신라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번식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그렇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번식 속도가 좀 빠르네. 아니면은 그게 뭐가 빨라? 뭐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 댓글이 오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지엽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엽적인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난초. 그래서 난초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개나 소나다. 한국말의 비유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는 난 또 처음 봤어요. 요즘에 운전면허 안 딴 사람은 어디서 개나 소나 다 따지. 그러면 운전면허 딴 사람이 다 개가 소가 되나요? 그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그렇게 우리가 늘상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 사람 말하는 것 중에서 뭔가 하나 실수하는 게 걸리면은 그걸 가지고 말 꼬투리를 잡는 방식의 대화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촉에서 1년 지나면 7촉을 생산해낸다고 그러는데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죠. 7촉.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촉에서 또 7촉이니까 77에 49, 49촉. 2년만 지나면 49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떤 분은 인큐베이터에서 가온을 해가지고 생산하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데 그게 뭐 속도가 빠르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 십몇 년 지났는데 그 뭐가 빠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라를 분양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인큐베이터에서 키웁니까? 아니 이렇게 조금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자기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는지 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그 댓글이 댓글창에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잖아요. 그런 논쟁이 되잖아요.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고.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신라에 대해서
잠깐 좀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신라가 원래는 구존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약간의 팩트도 가미돼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산채가 됐는데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신라로 명명했대요. 그 전엔 신라가 아니었죠. 일본에서는 한국 출란 신라라고, 한국 출란 신라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이름도 신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국으로 유입을 해서 명명한 게 2007년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는 팩트에 가까운 어떤 그 사실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일본에서는 왜 일본 출란이라고 안 하고 그 좋은 출란을 한국 출란이라고 했을까요? 일본 출란 기라, 일본 출란 뭐 사천왕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왜 한국 출란 신라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되돌아가 보면요, 한국 출란이라고 해야 일본에서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서 그 우리 일본 출란 이 알스 신잡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본의 산에서 일본 출란을 캐와 또 한국 출란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전시장에서 중투 파는 그 동영상을 딱 공개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국 출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전시회에 출품한 것도 내가 보기엔 일본 출란 같던데 다 한국 출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출란은 당신이 왜 갖고 와서 일본으로 명명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서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국 출란이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국난의 붐이 일어서 중국난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한참 들어갈 무렵이었거든요. 그 이제 좀 지나서 그 무렵하고 막 일맥상통되는데 중국난이 들어가도 한국난이라 그랬어요. 신품종만 들어가면 일본에서 산채되는 것도 한국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사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한국난이라고 했겠죠. 그걸 일본난이라고 하는 순간 한국에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살 텐데 일본에서도 잘 안 살 텐데 일본 출란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출란 신라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사람한테 누가 팔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산채돼서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1990년에 산채가 됐다고 하니까 2007년까지 17년 동안, 이 17년의 기간이 있죠. 17년 동안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가서 명명이 됐냐는 거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전라도 어디에서 꿈에 그리던 중투와 복색의 소심이 나왔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상인들, 우리나라 상인들이 전부 다 거기 몰려가서 너 어디서 캤는지 거기 직접 산에 가보자 해서 산을 판 흔적까지도 검사하려고 들었었어요. 왜냐? 이상하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중투와 복색의 홍복색의 소심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게 어디 있을까라고 기대만 했었지 실제 나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부산에서 뭐 유명한 난상인도 직접 가서 너 캔 자리에서 흙을 판 흔적을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떠돌아다니는 구전, 어느 잡지사에 소개된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만 갖고 2007년부터 계산을 해본 거예요. 물론 이 1990년에 산채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죠.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배양됐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알 길이. 그래서 하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이게 뭐 난과 생활이라는 유명한 잡지사에서 뭐 소개됐던 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했는데 요거 한번 제가 핵심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1990년 4월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있었고 그 W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글 쓰신 분한테 전화가 온 거죠. 목포에 사는 남농 선생이 제1화 이게 지금 누가 쓴 건가요? 글을 이게 누가 썼는 이게 난과 함께의 글을 김성진이라는 분이 쓰셨네요. 이 김성진이라는 분이
여기에 그 W 사장한테 전화를 받은 본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자로서 등록이 돼 있었던 것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W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포에 사는 남동 선생의 제자 L 화백이 일송을 만찬에 초대했으니 한번 가자. 그래서 이 명품이 나온 곳에 산책 계획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난도 캘 겸 뭐 초대도 응할 겸 한번 가자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L 화백 그 초대받았던 L 화백의 동양화 그리는 모습도 구경하고 난시를 쭉 그러니까 L 화백도 출란을 많이 키우셨던 분이죠. 여기 대충 구경하고 이제 산책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쭉 구경하다가 난실에서 산책 냄새가 무심 풍기는 한규출란으로 가득했는데 하나하나 살피는데 범상치 않은 한 쪽짜리 복륜이 누르. 자, 이게 여기서 주목한 한 쪽짜리예요. 한 쪽짜리. 잔 나사지가 깔렸고 백색의 이게 이제 신라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서 난실에서. 그럼 이 L 화백이 어떻게 그 단엽복륜 나사지가 있는 단엽복륜을 구매했을까요? 쭉 보면은 난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최고라고 하면 이제 이게 난을 갖다가 이제 그 슬쩍 대충 이렇게 후려쳐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이 그걸 보고서 와 이거 뭐 대단하다고 막 하니까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좀 있으면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띄우면 어떡하느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목포 근교에서 전문 산채인이 채집하였습니다. 자, 전문 산채인이 채집한 걸 자기가 구매한 거예요. 네,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으로 85만 원, 1990년도에 85만 원이니까 그게 비싼 난이 싸게 구입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했다는데 목포 근교에서 누가 어떻게 산채했는지도 잘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언제 산채한 걸 구입해서 키우고 있었다는 그 시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게 90년도에 내가 L 화백에 가서 발견했어요. 거기 한 촉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으로서 90년도에 산채됐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생강이 달려있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산채촉을 키우다가 분주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무시하고 그냥 산채였다. 그래서 댓글 다신 분도 신라가 1990년도에 산채돼서 일본으로 건너갔답니다.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은 복륜이 아른거려서 그 명품 복륜을 봤으니까 한 쪽짜리지만 이거 대단하게 발전할 것 같아서 아른거렸고 며칠 후 엣지 사장이 그 복륜을 4천만 원 주고 구입하여 엣지 사장이 엣지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L 화백이죠. L 화백에게 4천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일본 난상인 또 엣지 씨에게 2억에 팔았다는 소문이 서초동 주변에 쫙 퍼졌었대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요. 85만 원에 구입해서 멀리서 초대해 왔으니 9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4천만 원을 받고 팔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천만 원에 2억에 4천만 원에 주고 산 난상인이 일본 에란이들한테 2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부산 S나나에게 얘기했더니 난꾀나 한다는 사람이 그런 난도 못 잡고 놓쳤느냐. 일송이 그 난을 소장하여 있었으면 매일 서울 비행기 타고 갔을 텐데 빨리 잡지 그랬느냐. 그 정도는 아니면은 일본에서 2억 주고 샀을 텐데 엣지 사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녁에 산 특특이 보였다고 자위하였다. 저녁을 산 득을 세상만사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뭐 이렇게 등등 하면서 엣지 사장이 물었다. 왜 95만 원에 판다고 한 나는 4천이나 주었나? 라고 물었더니 일송이 최고라고 하였다면서 싫으면 관두라고 하더란다. 그러니까 가서 일송이라는 분이 김성진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대단하다고 뛰어놓는 바람에 95만 원에 팔까 하던 난이 저 사람 난 좀 할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극찬을 할 정도야? 그럼 난 4천 받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쨌든 설화입니다. 설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2년 후 1990년도에 팔렸으니까요. 90년도에 팔린 거 맞죠? 2년 후 1992년이죠. 복륜은 일본에서 엣지씨가 신라로 명명하였다. 그 일본 에란이. 그중에 그래서 일본 출란 전국 대회에 열린 날 두 촉에
1억 4천만 원이죠. 그 해에 일본 출란 전국대회가 열린 날 두 촉에 1억 4천에 매매가 되었다는 난가생활 기록을 접하였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한 촉인데 생강은이 됐든 뭐가 됐든 한 촉을 띄어냈다. 한 촉이 90년대 넘어가야 돼. 2년 후에 두 촉이 돼 있어도 그러니까 그 비리비리한 한 촉짜리하고 한 촉이 더 나와서 또는 두 촉이 나와서 세 촉짜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야 빨리 번식했네. 이게 배양 실력이 좋네 했을 텐데 두 촉이니까 이게 통째로 다 팔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띄어서 팔았다는 얘기 같거든요. 두 촉에 1억 4천. 왜냐면 저희가 2억에 산 사람이 통째로 1억 4천에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가지고 남겨놓고 팔았으면 한 촉을 남겨놨던 두 촉을 남겨놨겠죠. 그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죽어도 세 촉 이상, 네 촉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세 촉에서 네 촉. 2년 만에. 그래서 매매가 됐다는, 그래서 신라는 촉당 엄청난 가격으로 한국 난기에 돌아왔다. 한참 뒤에 돌아온 거예요. 종자를 팔아넘긴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이것도 제가 좀 논평을 좀 더 지나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한국 출란을 일본한테 팔아서 일본이 이거 한국 출란 신라입니다라고 명명하면 종자를 팔아넘긴 거고, 우리가 일본 출란 송옥을 가져와서 일효를 가져와서 송옥이라고 명명한 거는 사기입니까? 그 종자를 훔쳐온 겁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한쪽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국난이 우리나라에 무수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난을 한참 많이 명명을 했다고는 그게 파다한 소문인데 또 증명할 것도 몇 가지가 좀 증거를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면은 중국이 종자를 우리한테 통째로 팔아먹은 대가를 지불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거는 너무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볼 일은 아니고, 그래서 신라는 여백분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벌 10년이 아니고 20여 년 정도 한국 출란계를 석권하다시피 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2, 3년 전부터 번식이 많이 된 탓에 2, 3년 전부터 이게 지금 대중화길로 접어들었다. 이게 지금 2, 3년 전이니까 이게 글 쓴 연도가 언젠가요? 2015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이미 이 글에 8년 전에서 2, 3년 전이니까 12년 전에 11년에서 12년 전에 이미 대중화길로 접어들었다는 거. 12년 전에. 자,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2023년이야. 13년 전이라고 하면은 2010년이야. 2010년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게 2015년이니까요. 2015년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2, 3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2011년 정도로 봐야 돼. 2011년이나 12년. 넉넉하게 12년으로 한번 보자고요. 12년에 대중화길로 이미 접어들었던 거예요. 대중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07년도에 명명했는데 이게 뭐예요? 5년. 명명하고 5년 만에 대중화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명명하고. 1990년도부터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어떻게 배양됐는지 이거를 액면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기준을 여기다 삼으면 안 돼요. 여기서 쭉 번식했던 거를 일본에서 왜 사가지고 갑니까? 일본에서는 2억 정도 주고 팔려면 아마 생강은이 달리거나 뛴 흔적이 없거나 통째로 구매했겠죠. 이거는 이 한 촉이 생강은 촉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2억을 배팅할 정도면요, 생강은 확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 산채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번식이 되지 않았다. 네. 왜냐면 아까 종자를 팔아넘긴 대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고 팔았으면 종자 팔아넘긴 대가라고 얘기 안 했겠죠. 통째로 생강은 달인 걸 팔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199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요 글만 보더라도 팩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2007년 명명될 때까지에 누가 그 전에 갖고 와서 어떻게 배양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 명명을 했다면은 그 전에 한 3, 4년 전에 구매를 해서 2007년 3, 4년 전에 구매를 해서
열심히 키워서 2007년에 자기가 이거 일본에서 명명된 신라입니다라고 품종 등록을 하고 세상에 알렸겠죠. 근데 일본에서 마침 일본 출라인이라고 등록한 게 아니고 한국 출라인이라고 등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떳떳하게 일본에서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출란 품종에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자, 제 계산법이 정확하게 과학적 시뮬레이션이 됐든 안 됐든, 자, 그런 걸 잠시 접어보고 국민난초가 될 정도, 뭐 너무 빠르죠? 그건 동의하시죠? 너무 빨라요. 신라를 구매한 사람이 전부 다 인큐베이터에다가 가온해서 키워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가설도 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설이죠. 한 촉당 1년에 7촉 이상씩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배양법이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대단한 배양법을 갖고 있겠죠. 뭐 어떤 분은 그 댓글에다 뭐 약을 뿌린다면서요. 그게 뭐 온전하게 난초가 데미지 안 입고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을 뿌려서 했던 뭐 했던 신라를 분양받은 사람이 전 국민이 다 약을 뿌려서 배양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거는 비합리적인 가설이니까. 그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계산해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2007년부터 2015년 더 줄여야 돼요. 지금 5년 만에 대중화가 되느냐. 5년 만에. 저는 10몇 년 만에 대중화, 지금까지 계산해서 이게 대중화가 됐습니다. 국민난초입니다 했는데 이분은 2015년도에 글을 쓰면서 이미 대중화가 됐다고 선언했으니까 5년 걸렸어요. 이상하죠? 저는 산에서 생강촉을 구매해서 한 5년을 제가 분해서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키워도 꽃을 보기가 어려운데, 화이프만. 어떻게 국민난초를 만들었을까? 자, 우리가 이 출란교실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또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조직배양이라는 얘기냐? 제가 조직배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다는 것만을 염두에 둘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상이, 이런 5년 만에 이런 현상이 가능하지? 이렇게 가능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지? 가온인가? 뭐 인큐베이터인가? 그것을 생장점을 띄어서 카피하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유추 해석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유추 해석하는 것 자체를 금기화시켰단 말이에요. 금기화. 이 출란계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라 가격 떨어질까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했는데 그 하자를 쉬쉬하는 경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같은 원리로 다른 난초, 대흑선이 됐던 신비가 됐던 지존이 됐던 뭐 천종이 됐던 한번 쭉 시뮬레이션을 한번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번식을 해야 국민난초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될 수가 있는가? 또 그렇게 몇 년 만에 될 수 있다면은 천종이 국민난초 되는데 몇 년 걸릴 것인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다가올 것인가? 이 전 국민난초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뭐 사람 손에 의해서 키워줬던 조직병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알 방법은 없지만 대중화가 되는 단계가 그 정도로 짧다면은 5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은 지금 신품종 나와서 억대를 호가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에 그걸 살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이 오늘 출란교실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